안녕하세요. 평안들 하시죠? 오늘부터 피부명리 고급편 상권과 하권을 명리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명리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것에는 그에 따른 원인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금년이 내 생명이 다하는 그러한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덕을 쌓아서 뭔가 새로운 기적 같은 일을 만들고자 이 강의를 시작을 했던 그러한 이유다 그래요. 사실은 저번 계사년에 한번 그런 죽을 그러한 적이었었는데 어머니가 대신 그 해에 돌아가 주셔가지고 몇 년을 더 이렇게 해서 지냈고 사실은 나와 같은 그 사주인 나의 친구들을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만큼 내 사주는 또 흉하고 그래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었고 그래서 이 평생 직장 생활도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진리 찾아 산만리, 종교 찾아 산만리, 신 찾아 산만리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다고 그래요. 먼저 우리 본님들과 인연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기쁘고 사실은 그 본님들이 명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하고 인연이 된 것이지 만약에 명리를 안 했고 이러한 카페 방문도 안 했고 그랬었다면 도저히 그 어떠한 인연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평생 그 은둔자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나를 아는 사람 역시 많지 않다 그래요. 현재도 이 집 밖에 운동하러 아침에 1시간 나갔다 오고 한 달에 2번 시장 다녀오는 거 외에는 밖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돌아다니지를 않는다 그래요. 세상이 무섭고 겁나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그러한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은둔자의 생활만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젊었을 때는 많이 돌아다녔다 그래요. 산으로 들로 계곡으로 신 찾아 진리 찾아 돌아다녔고 그 이후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일절 거의 없이 은둔자 생활만 하고 상담 역시도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상담은 하기는 하지만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는 일은 거의 드물다고 그래요. 거의 다 전화 상담만 한다 그래요. 그 아니면 아예 안 해버리고 여기 찾아온다 그래도 못 찾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이런 생명의 실상을 탐구하시는 부모님들과 인연이 되어서 정말 반갑고 원래 그 필자는 공고를 졸업하고 서울 기아특수학이라는 곳에 그 실습을 나가서 일을 하다가 어떻게 거기에서까지 어떠한 서울 대형교회 선교센터 지하실에서 보일러실을 보다가 그 인연이 갔다가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그 담임 목사가 너는 영적 소양이 너무 깊고 강하고 또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공부를 해라. 모든 것을 뒷받침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또 원래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여호와 증인이라는 데를 다니면서 거의 성경책을 외우다시피 해버렸다 그래요. 그러한 것들이 인연이 되었고, 이 교회 목사나 큰 스님이나 알고 보면 큰 무당들이다. 다만 기독교에서는 성경책 가지고 힘 팔아먹는 사람들이고, 절에서는 불정 가지고 힘 팔아먹는 사람들이고, 다 무당의 한 계열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 목사님으로 영적 수양이 깊었고, 뭐 지금은 교도소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도 이것은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그 목회 신학을 하다가 진리 탐구에 대한 끝없는 목마름으로 또 절에 가서도 한 10여 년 이 생활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상머슴으로 날마다 나무하러 다니고 장작 죽이고, 그 외에 남는 시간은 이제 불전 연불하고 외우고, 거기에서도 또 이제 하다가 이것도 또 하나 아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과연 어디가 있는가, 신은 과연 어디가 있는가, 그것을 이제 거기서 찾아 헤매다가 산으로 들로 계곡으로, 그때 이제 그 시절에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산이라는 그 산은 안 가본 데가 없이, 뭐 설악산,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계룡산, 무등산, 저 전라도 있는 그러한 산들까지 안 다닌 데가 없이 산으로 계곡으로 다니면서 산기도를 도통하겠다고 산기도를 했었었죠. 그러면서 무속인들도 많이 인연이 되고 많이들 만나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짜 참 공부를 해보자 해가지고 명리책을, 명리를 그때도 20 몇 년 전인데, 그때도 배우려고 그러면은 별 시답지 않은 것들이, 지금 보니까 하는 거예요. 별 시답지 않은 것들이다. 그런데 그 500만 원을 가져라 그러면 가르쳐 주겠다. 조금 이름 있는 사람이라면 1000만 원을 가져라. 책 한 권 냈다고 해서 이름 있는 사람이면 1000만 원을 가져라. 그래서 그만큼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이 되는데 어려웠다고 그래요. 명리 배우기가 어려웠고, 그때는 또한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더더욱 어려웠죠. 그래서 책 몇 권 사 들고 텐트 치고 산속에 있으면서 혼자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이 자연법의 실상을 깨달음을 통해서 아무런 그 어떤 선생 하나 없이 공부를 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거기에서 깨달아서 한 것이, 그 자연의 실상만큼 큰 공부가 없고 진정한 스승이라는 것은 자연이다. 신은 신은 신의 나타남이 자꾸 자연이다. 신을 어디에서 찾느냐? 이 삼라만상 자체가 신이다. 신의 본체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 체와 용의 관계, 그 이 삼라만상이 신의 본체이고, 용의 작용을 하는 것은 이 삼라만상 안에 있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용의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신의 완성, 그것은 인간이 이루어주는 것이지 신 스스로 완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명리를 완벽하다는 말은 또한 거짓말이겠고 알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필자가 자연에 통달한 각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은 아는 한도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밝혀보자고요. 일반론에서 문제가 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체와 용의 관계, 음양의 관계, 이 관계를 깨닫기 위해서 이제 진짜 그 참도, 참 그 진리의 길에 들어가면 과연 체는 무엇이고 용은 무엇인가, 체형의 관계, 신과 인간의 관계,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신의 관계, 우주의 관계,
이 부분이 한 글자로 딱 압축이 되면 채용이다. 그리고 또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음양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중국에 와서 음양학을 거의 8년 동안을 공부를 해서 미국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상대성 이론으로 정립을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죠. 그만큼 이 진리다, 깨달음이다 하는 그것은 인간 생활에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인간이 살아나갈 길들을 제공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필자가 뭐 완전히 도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비부명리에 비부라는 글자는 뭐 예전부터 있었던 글자가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필자가 비부명리라는 것은 처음 만들었고 이 비부라는 그것은 남이 알아서는 안 되는 소중한 물건을 넣어두는 창고를 비고라고 그런다. 또는 비부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그 소중한 그것을 숨겨놓는 창고. 그래서 이 비부에 명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실상을 숨겨놓은 창고. 이것을 비부명이라 그런다. 그래서 그 창고에서 들어있는 생명의 실상, 자연의 실상, 우주의 실상, 이러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책에다가 최소한 압축을 시킨다고 시켜놨지만 사람들이 우선 먹기 좋기에 꽃감이 맛있다고 이 진짜 명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비부명리 중급편이나 고급편을 참 경전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상당히 너무 어렵다고 처음 조금 보다가 이렇게 던져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해도 안 간다. 근데 실자는 최대한 쉽게 풀어 쓴다고 쓴 것이 그러니 어떻게 하냐. 역시 글 쓰는 재주 또한 없더라. 인간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태어나서 여긴이 되고 나서 보니 오히려 사람들 머릿속만 혼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60년을 세상을 살아왔고 똥만 만들어내는 기계로 살았던 삶에서 뭔가 내가 태어났던 흔적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작년 말부터 준비하기 시작해서 기해년이 들어오고 본격적으로 이것을 나도 좀 편하고 강의하기 쉽게 하고 또한 받아들이면서 아는 사람도 쉽게 알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정말 이 컴퓨터 포맷을 최하 50분 이상을 했고 또 수많은 이 방법까지 만들어내기 위한 그 과정이 혼자서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글씨들 이것도 이건 PDF 파일인데 이 PDF 파일 만드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물론 그 출판사라든가 뭐 무슨 편집하고 컴퓨터 전문가 또 인쇄소 이러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겠지만 쉽게 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일반 한글 이 파일을 가지고 PDF 파일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하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아름다운 글씨로 이렇게 나오지가 않는다 그래요.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드는 건 역시도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 필자 컴퓨터에는 그 한글 오피스 2018과 2014 두 개의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면서 그게 장단점이 각각 다 있다 그래요. 그래서 2014는 2014대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18은 18대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윈도우 그 오피스 2016 그것도 있지만은 그것도 깔려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부분은 안 쓰다 보니까 오히려 한글이 낫더라. 그래서 그 작업을 대체적으로 할 때 2014로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2014가 좋은 점이 그 어떠한 글자를 입력을 해서 어렵다 느끼는 이것을 정확한 뜻을 좀 여러 가지로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해탈서이다. 그러면 해탈서 여기 딱 저기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 해탈서에 대한 뜻이 정확하게 딱 나오니까는 그 이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근데 2018에는 이 기능이 없더라 그래요, 이게. 그리고 이제 한문들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쓰는 그러한 것들도 2014가 더욱더 좋고, 그래서 이거 2018과 2014를 같이 혼합해서 두 가지를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그것만을 하기 위해서도 아마 포맷을 한 10번 정도는 했었을 거다 그래요. 이게 웃기는 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한 번을 딱 컴퓨터에다가 깔아서 입력을 딱 시켜놓고 이게 잘못되면 그것을 삭제하고 다시 그 프로그램을 깔면 될 것 같지만은 안 돼요. 그게. 이게 컴퓨터 전문가는 알 텐데, 레지스트리에 그것이 입력이 딱 된 그것이 프로그램을 삭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레지스트리까지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입력돼서 잘못되어 있는 그것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프로그램을 깔면 안 된다 그래요. 즉, 세수대야에 잉크를 갖다 떨어뜨려서 맑은 물을 검정물로 바꿨는데, 그 부분 검정물을 버리고 다시 물을 받았다 해도 그 세수대 안에 있는 검정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물을 받아도 또 검정물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안 없어지는 물이 된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깔아야 된다, 프로그램을. 포맷을 다시 하고 나서 다시 실수 없이 하나하나 그렇게 해야만이 완성이 된다 그래요, 이게. 뭐 컴퓨터를 좀 옆에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포맷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었었는데, 에어컨 이 비부명이다 하는 그것은, 비부는 숨겨진 창고, 비밀스러운 창고, 명리는 생명의 실상. 그래서 생명의 실상, 자연의 실상이 숨겨져 있는 창고에서 끄집어내어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연의 법칙을 뜻하는 법칙성 안에 하늘에서 주어진 생명의 이치를 명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끄집어내서 이제는 사주를 통해서 풀이를 해보자,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주명리가 이중의 기중합업을 보는 점술로 알고 있으나, 형이상의 큰 틀로 본다면 자연의 이치를 공부할 수 있는 해탈세이너 음양론이라고 할 수 있다. 사주명리의 음양론은 자연의 이치가 담겨있는 가불병정 무기경신인 게 10글자와 지지,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0글자, 그러면 22글자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천지인, 그 천지인 삼재를 갖다 보태면 25글자다. 천문 25글자인 십천간, 십이지지, 천지인을 통해서 자연의 이치를 사주에 대입해서 풀어가는 이 지침서가 사주명리다. 그래서 자신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서가 아마 제일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것이 사주명리일 것이다. 그래서 비구명리의 고급편은 자연의 실상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깊이 있는 심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이 비구명리의 이 내용은 현업에 종사하는 여기인들께서 본다 해도 전혀 새로운 이론을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공부를 진짜 심도 있게 한 사람들은 이것이 천하에 없는 좋은 책이다 이렇게 보겠지만은, 일반 타 명리의 억부에 동화되거나 격국에 동화되어서 쉬운 것만 찾고 했었던 일은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아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전혀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체용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천지는 일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요, 일월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헛된 그림자이다. 물은 일에 흥황함이 천지에 있는 것이므로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없다면 천지 또한 없는 것이므로 천지가 사람을 내어 쓰는 이때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찌 인생이라 할 수 있으랴. 자주 이제 필자 글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 우주가 됐건 신이 됐건 석가가 됐건 대통령이 됐건 내 아내 남편 내 아버지 어머니가 됐건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인정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그들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우주를 알아보는 그 눈을 가진 그러한 신법을 가진 사람,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친 것은 하늘 아래 땅 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중에서 인간은 결코 만물의 영장류이면서 인간은 소우주이기 때문에 유아독존이 되어서 나 장에 무엇이 없으니까 이 나라는 나, 하늘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나, 그거 진정한 나가 되는 것이 현명하다. 그 말의 뜻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광대한 것을 알고자 하면 천지를 볼 것이요, 변통을 알고자 하면 사실을 볼 것이요, 음양의 이치를 알고자 하면 일호를 볼 것이요, 공덕의 사업을 알고자 하면 성인을 볼 일이니라. 만물이 생겨나서 무궁하게 이어지면 천지의 대업이요, 운행을 하면서 쉬지 아니하면 천지의 대덕이니라. 이 부분을 파악해서 명리의 채용 관계를 이용한다면 아마 한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한글 파일을 이처럼 PDF 파일로 이렇게 아름다운 예쁜 글씨체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고급편이 끝나고 나면 신살론과 인연법과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부명 이 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은 중급편, 아니 고급편의 상권인데, 상권은 청색으로 희망을 상징하죠. 이 청색이. 희망, 뭔가 마음이 순수해지는 그 부분을, 그래서 우리 카페 회원님들과 같이 이 책 표지가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이 책으로 갖다 이렇게 하게 되었다. 너무나 나는 쓰는 글쓴이라고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은 이것을 써놓고도 돈이 없어서 책을 못 내고 했었던 것을 우리 민정님이 이 교정을 좀 봐주셨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선생님 이 책만큼은 꼭 세상에 나와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머리가 깨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책이 나와야 된다고 워낙 얘기를 하고, 그래서 책 낼 때 우리 민정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마음의 고마움을 갖다 표현을 하면서 감독론을 시작하시자고요. 아마 중급편과 같이 섞여 있는 글들, 중급편에 했었던 말이 고급편에 나오는 경우도 꽤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이 고급편은 다른 것이 아니고 중급편에 심화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감목이라는 글자는 밭에 뿌린 씨앗이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린다는 뜻을 형상화한 것으로 초목이 처음 껍질을 뚫고 나오는 모습을 상징한다. 또한 물건을 감춰두는 상자 갑자와 같아서 뿌리를 땅속에 감춰둔다는 뜻을 상징하기도 한다. 시작과 개척, 상승하고 발전하는 기세가 있어서 이 감목이 상징하는 물상은 두, 수, 장 등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며 인체에서는 머리, 하늘에서는 우레와 청룡을 상징한다. 또한 소나무와 같은 큰 나무로 대림목, 동양목, 목재, 사목, 통나무, 마른 나무, 전주, 가로수 기둥, 고층 건물, 석탑, 동상, 안테나 등을 상징한다. 감목은 봄의 자한이 감목이 솟을 때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있다. 그러므로 감목은 뇌에 해당하니 뇌성을 바라고 비가 오며, 번개가 땅에 떨어져 땅을 가르니 봄이 오고 감목이 지상에 솟아났다고 본다. 감목은 화기가 치열하여 불에 타는 것을 제일 싫어하므로 반드시 진토가 있어야 목분 화열이 되지 않는다. 만약 병정이 투출하고 화국이나 화방을 이루었다면 반드시 습토로 화기를 설기해야 길명이 된다.
다시 말해서 목화상관격, 즉 간목으로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병호월이다. 그러면은 이 병화가 월지를 차지한 양인이기 때문에 이 간목의 병화는 식신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식신이 양인에 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오 중에 기토가 투간이 되고 병화가 제일 좋아하는 천간인 기토, 오 중에서 투간한 기토로 상생이 되도록 식신생 정제가 되면 무척이나 좋다. 만약에 기토가 없다면 이때는 미토는 불가하다 그래요. 또 이때는 수토도 불가하다. 반드시 있어야 할 이때는 진토 한 글자가 있으면 무척 좋다. 근데 진토가 있을 때는 여기에서는 무토는 투출하지 말아라 그래요. 진토 한 글자가 있거나 아니면 축토 한 글자가 있고 기토가 있어서 길하다 그래요. 다만 이제 오축 탕화살이 되다 보면은 여기에서 폭발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은 인호축 탕화의 폭발성이 나타나서 우울증 증세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진토나 축토가 있고 아니면 기토가 있어라. 무토와 술, 미는 절대 투출하지 말아라. 즉, 왜 그러냐면 이 5월에 4월도 될 수 있겠죠. 또는 미월도 될 수 있겠죠. 목과 상관격이 병화나 정화가 투출했다면 이때 미토나 술토는 투출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간목이 먹고 살아야 할 의식주, 인성, 내 어머니의 젖이겠죠. 어머니의 젖을 무토나 미토나 술토가 제어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가방끈이 짧아져 버린다. 이 간목이. 그래서 행설을 못한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미토, 술토, 무토가 투출하지 않고 진토나 축토, 기토가 투출을 했다면 이때는 4월이든 5월이든 미월이든 어느 때든지 이 간목이 자기 모친의 젖이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유로운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진토나 축토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유금이 들어와도 유축합 또 유진합 신금이 들어온다. 신자진을 이루는 기운으로 작용을 하고 축토가 화설생 금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리고 순이 온다 그래도 이 해수나 자수가 들어온다 그래도 자축합, 자진합 이 해수는 들어와서 요 식상, 목화상관을 제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화상관이 되었을 때는 제일 좋은 글자가 진토이다. 간목이 종합격을 이루는 조건은 화국이나 화방을 이루고 화기와 대적하는 수기가 없어야 한다. 만약 인목이나 묘목이 있다 해도 합으로 화국을 따라갔다면 종합을론 신간약에 해당되므로 종합격을 이루기는 하지만 반드시 화항절이어야 하며 병화나 정화가 투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화상관격의 종합격, 즉 예를 들어서 이 간목이 인목에 좌할 수 있도록 어떤 데서 인목이 왔는데 이것이 오화가 있어서 인호 합이 되어 버리거나 5월 달에 또는 묘목이 이렇게 해서 있는데 출토가 있어서 묘술 합이 되어 버리거나 또는 이 인목이 병인으로 와가지고 이 병화를 생하는 인목이 되거나 또는 이 묘목이 정묘로 와서 이 정화를 따라가거나 이때는 종합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불론 신강약이라 그러는데 목화상관 종합격은 좋을 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종합격이 된다면 조건이 여기에서 지인토가 있거나 축토가 있는 것이 화열되지 않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진토가 있는 것이 가장 좋으며 차순으로는 축토가 있어야 되다. 또한 수토를 반기지 않는 양기만으로 이루어진 명식이라면
순미조토와 무토가 길하지만 왕성한 화기를 설계하여 음양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명식이라면 진축수토나 기토가 있어야 길하다. 그렇지만 여명의 목일간 종합격은 큰 발복이 쉽지 않으며 귀를 논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일신의 부는 취할 수 있으나 부부 이별하거나 사별하는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자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평고사주는 오행의 중화를 이뤘기에 과학적인 스테리 증상이나 건강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육친 간에 심한 불화를 겪기 쉬우므로 오행이 평고하지 않아야 한다. 간목은 두뇌, 간, 신경, 수족, 쓸개, 수염, 머리카락 등을 상징하므로 사주가 평고하다면 지나치게 예민하여 숙면을 이루기 어렵거나 두통이 심한 경우가 많다. 즉, 이 부분에서 수염이나 머리카락 등을 상징하는데 대체로 간목일간이면 또는 간목일간이 아니라도 사주에 간목이 온전하고 유기유력하고 좋으면 머리카락이 요 곱슬머리가 아닌 일자 반듯한 머리라고 그래요.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더라. 필자가 많은 주사들을 해보니까 이렇게 화기가 강해서 병화나 정화가 있고 화기가 왕성하다면 이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이 꼬불꼬불해져 버릴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을목은 원래 파마머리 웨이브하는 형상으로 이렇게 꼬불꼬불하다 그러고 간목은 반듯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 이 그 화기가 그렇게 왕성하게 머리를 곱슬머리로 만들어 버리지 않는다면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목화상관격 화기가 강하고 대체로 머리가 곱슬곱슬한 그러한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 그러면은 화기가 강한 사람이라고 봐도 되겠다. 대체로 화기가 강하면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건 사주의 화기가 강하면 사람 눈썹이 거의 없다 그래요. 눈썹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양인이다. 그러면 양인은 눈꼬리가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양인격 성질은 눈꼬리가 올라가고 눈썹도 올라가고 눈꼬리도 살짝 상향이 되고 수기가 사주에서 강하다. 이것은 양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기가 강하면 화기가 강하면 대체적으로 눈꼬리가 올라가는 그러한 상태이고 수기가 강한 사주다 그러면은 눈꼬리가 대체적으로 좀 살짝 내려온다 그래요. 눈꼬리들이. 그래서 유비 현덕 그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유비가 이렇게 해서 귀도 크지만은 눈꼬리가 살짝 밑으로 내려왔죠. 항상 그림에서. 그러면은 유비도 수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관우. 굉장히 이렇게 수염이 길고 또 그러한 저기가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은 수염이 그렇게 길고 그러면은 목기가 상당히 유기유력하면서 화기도 적당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래요. 수기가 강하면 눈꼬리가 살짝 밑으로 내려오는 경향, 눈이. 그 다음에 화기가 강한 사람은 좀 위로 솟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다 그래요. 관상학적으로 볼 때. 명식의 경금이 근접하고 있으며 병화나 정화가 없으면 쇠몽둥이로 가격당하는 형상이고 신금은 바늘, 침, 조각할, 대패날, 소도로서 간목을 조각하는 상으로 목권 세편이 되는 것이니 심각한 두통에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금기가 왕성하고 병정화가 한 글자도 없으면 무속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두통과 같은 두뇌 관련 질병이나 신경성 질병, 소아마비, 골절 이상 등의 질병 혹은 신경통이나 치통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경선을 혹사하면 수족마비, 중풍 환자가 되는 경우가 유달리 많은 특징이 있다. 그래서 간목은 궁통보감에 보면 경금을 6번인가 필자가 봤을 때 7번인가 이 월에 따라서 경금이 있어야 좋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신금이 좋다고 얘기한 것은 1년 12달 중에 단 한 번이었다. 그래서 정관이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많은 공부들을 해보고 나면은 아마 이거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래요. 병화나 정화가 없는데 경금이 근접하는 것은 쇠문금으로 가격하는 현상이고, 신금은 바늘침, 조각할, 대패날, 소도로서, 그래서 간목을 조각하는 상으로 1년 12달 반갑지가 않은데 심각한 두통에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금기가 왕성하고 병정화가 한 글자도 없으면 무속인이 되는 경우도 많으며, 두통과 같은 분해 관련 질병, 신경성 질병, 소아마비, 골절 이상 등의 질병 혹은 신경통이나 치통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또한 행운에서 세운을 만나고 인성 또한 세운을 만나는 경우 더욱 심해지고, 목, 디스크, 뇌종양 등의 질병에 약하지만 명식의 기토가 있으면 무사하며, 남자는 세운에 주루 증세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서방운이 기신으로 병정이 없거나 쇠약하면 뇌졸중 염려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 목기는 곡직인수로 어지린을 상징하니 인자하고 착하며 타인을 가르치기 즐겨함으로 교직에 어울리는 특성이 있으며, 상승하는 기가 있어서 강직하고 단호하며 자존심이 강해서 남에게 굽히거나 지기를 싫어한다. 특히 갑인일주는 직선적이며 앞만 보고 달리는 호랑이와 같아서 고집이 강하지만 평고하지 않다면 성격이 활발하며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성실한 편으로 직장생활보다는 자유를 선호하며, 직장생활을 해도 책임자나 영업직에 적합한 특성으로 나타난다. 간목은 인목을 상징하는 호랑이와 같으므로 산중의 왕이다. 그러므로 물러서거나 후퇴하는 정신이 없으며 오로지 전진하는 정신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선택한 일을 후회하거나 번복하지 않는 전진성이 강하고 매사 치밀하며 야행성이 강해서 낮에는 자고 밤에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간목일가는 차분한 성격이기도 하지만 계획성이 부족하고 타인의 조언을 무시하며 급할 때는 인정사정 없이 급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에게 폭잡기 어려운 행동을 하지만 인의를 아는 사람이다. 간목은 상향지기로 호승심이 강하여 타인과의 경쟁에서 지는 것을 싫어하며 자존심이 강하여 타인에게 의지하는 성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남한테 의지하려는 그러한 성질이 아니다. 그러나 한번 좌절하면 자력으로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 그래서 간목일가는 대체로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지, 직장 생활하면서 어디 남한테 구속받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이 아니다. 특히 여자가 간목이 되면은 어, 남편이 됐건 시집이 됐건 누가 잔소리하고 간섭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이 마음고생이 심하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한번 좌절하면 일어나기가 힘든 그 특성이 뭐냐면은, 이 간목이 상처를 받아서 쓰러지면은, 간목은 말 그대로 그냥 간단하게 하나의 나무다. 이 나무가 쓰러져 버리면, 태풍이 불거나 강풍이 불어서 쓰러져 버리면 이 뿌리가 드러나 버린다. 그러면 자기의 뿌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뿌리가 드러나 버리면 다시 땅에다가 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나기 자력갱생이 어렵다 그래. 그래서 을목과는 매우 많은 그러한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을목은 쓰러져도 흙만 있다면, 아무리 쓰러져도 흙만 뿌리에 닿았다면 살아난다 그래, 전체가. 그런데 이 간목은 그러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만 전진해 나가려 하는 그 성질을 조금은 옆도 보고 뒤도 보고 해 가면서
쓰러지지 않고 완벽하게 실수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매우 좋겠다 그래요. 인묘월의 간목은 비록 걸롱량인일지라도 목기가 상승하지 못하므로 왕성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경금이 생목을 건드리는 것은 매우 흉하다. 그러므로 경금은 간목과 격하고 있으며 정경은 근접하여 경정갑의 구조가 된다면 국록지명으로 타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나 대민봉사의 직업 또는 관직이나 교직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 부분에서 이것은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간목일간이기 때문에 이 경금이 월간이거나 아니면 시간 경금이 되는 것은 안 좋다. 이 경금이 연간에 있고 정화가 이렇게 있어야만이 올바른 구조다. 그래야 간목은 정화를 생하고 이 정화는 경금을 제어하고 또 경금은 간목이 거리가 있어서 쇠몽둥이 휘두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 경금은 꼭 연간에 있어라. 만약에 정화가 설령 없더라도 이때는 병화라도 월간에 있어라.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구조에서 병화, 정화, 간목 이 부분에 또 이 간목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임수 한 글자나 계수 한 글자가 시간에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임수도 상당히 좋은 구조가 되고 이 경금이 설계해서 간목을 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계수도 또한 좋은 구조다. 경금을 갖다 생해서 간목을 생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계수보다는 이때는 경정갑으로 이어졌었으면 살인상생을 시키는 이임수가 더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있는 것이 낫지 만약에 이러한 구조가 아닌 정화, 경금, 간목이면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됐거나 아니면은 시간의 경금이라면 이 경금을 제어하고 단련시켜줄 병정화가 있어도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요. 지금 현재 이 간목은 정화를 생해줘야 되는데 이 정화를 생하지를 못하고 거리가 멀어서 또한 이 정화는 힘이 약하니까 경금을 제대로 단련하기가 어렵고 또 경금은 간목을 보고 자기의 재물이기 때문에 경거만동하는 이 경금이 돼버릴 것이니까 그래서 꼭 구조배합 이 부분이 경금 정화 간목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구조가 된다면 국가에서 주는 월급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상당히 좋다 그래요. 간목에 을목이 근접하고 있으면 칡렁쿨이 소나무를 감고 올라가 고사시키는 형상이 되는데 이것을 음라계가 방했다고 한다. 자, 신강 신약을 떠나서 무조건 조건 없이 간목일간이라면 아무리 신약해도 시간의 을목이나 월간의 을목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만약에 간목이 좋아하는 병화가 있다면 이때는 연간 을목이 있고 월간 병화가 있으면 을목도 병화를 생하는 입장이요 병화 태양 아래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입장이요 간목 또한 병화 태양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는 좋으나 이게 간목일간에 병화가 연간에 있고 을목이 월간이나 시간에 있다면 매우 안 좋은 구조다. 결국엔 타인으로 인해서 남들로 인해서 나의 성공을 강탈당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동료덕이 없어지고 좋은 형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서 간목이 남편이면 을목이 남자, 간목이 남자면 을목이 처가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는다. 왜냐하면 목기 형제는 간목, 오누이 관계가 돼서 오빠 여동생이 되는데 이 부분이 때로는
여동생이, 전생 여동생이 현실의 을목으로 온 처일 수도 있다 그래요. 사주 구조에 따라서. 그래서 이 육친법을 알아야만 이것은 풀어나가게 된다. 그 다음에 이 간목이 여자라고 치면 이 여자 입장에서 이 을목은 시아버지가 된다 그래요. 겁제는 시아버지. 그러면 이 시아버지의 덕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 이 시아버지 자리는 시간에 있는 것은 시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 그래요. 연간 을목이나 월간 을목만이 연월에서만이 온곳에서만이 시아버지를 논할 수 있는 것이지 시간에 있는 이것을 시아버지로 논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에 있다면 나의 형제 동료이죠. 이 부분이. 그리고 앞으로 이 간목이 나아가는 귀숙제의 길이 된다. 그래요. 내 자식이 을목으로 왔으니 자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래요. 사주격에 따라서 틀리다. 이 부분은. 간목은 동양기목, 양목, 강목, 사목으로 다 자란 나무를 더 이상 놓아두면 공목이 되므로 경금을 이용하여 잘라놓은 형상이다. 따라서 그 뜻은 크고 강건하며 대적과 같아서 본인의 소임을 다한다고 할 수 있으나 만나는 상대 오행에 따라 무궁한 변화가 있게 된다. 금기 과다면 하는 일마다 관제구설이고 관살이 무서워 음지로 숨어들게 되고 밝고 웅장한 기색이 사라져 가난하고 힘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화기가 과다하다면 지인법 무민으로 법질서를 파괴하는 안하무인의 사기꾼이 되기 쉽고 이것이 목화, 특히 목화 상관격에서 여자 사주가 목화 상관격이 된다면 관성은 남편이 되는데 그 남편을 자기 자궁으로 때려 죽이는 격이다 그래요. 그리고 관성은 법질서에 해당하는데 그 법질서를 파괴하는 안하무인의 사기꾼이 되기 쉽다 그래요. 그래서 매우 흉하다. 여자 사주의 목화상관이나 남자 사주에서도 목화상관은 흉하다 그래요. 그래서 폭이 과다라면 죄다 신약으로 힘들어 일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못 받는 인생이 되기 쉽다. 숙이 과다하다면 뜬구름 잡는 유랑인생으로 직업이 하천하고 게으르며 재물이 부족하다. 목기가 과다라면 헛된 야망으로 일확천금을 꿈꾸고 탈지하는 심리와 이기고자 하는 승부근성이 강해지므로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고 파란풍파를 겪는 경우가 많다. 신강명식의 간목이 병화와 기토를 만나 식신생계를 이루면 부목이 된다. 자, 간목이 좋아하는 병화나 기토를 만나서 식신생 정제가 되면 분명이다. 여기에서 기토가 아닌 무토가 있어도 마찬가지로 분명이다 그래요. 병화가 없고 예를 들어서 정화가 있었다. 있고 경금이 있었다면 귀를 찾는다. 이것은 생재격은 사업가의 명식이요. 이 관성과 상관을 쓰는 명식은 이것은 귀, 그러니까 직업, 국가에서 주는 봉급쟁이. 그래서 상당히 갖다 이렇게 해서 좋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병화와 기토와 만나 식신생재를 이루면 부명이 되고 정경을 만나면 벽갑 인정이 되면 귀명이 된다. 간목이 생목이면 병화와 계수를 좋아하고 사목이면 정경이 있어야 뜻을 이룬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생목과 사목을 논하는 것인데 생목이라면 이제 살아있는 나무에 해당이 되죠. 이 간목이.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무는 성장하고 키워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를 매우 반긴다. 생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크게 성장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유술월이다. 신유술월이면 이미 간목이 자랄 만큼 다 자랐죠. 그러니까 간목을 잘라서 이것은 큰 절간에 대들보 기둥을 세우던 꼭 필요한 용도로 사용이 돼야 되겠죠. 미토의 간목은 미토가 화개살이고
미토의 묘신이기 때문에 이미 미월이 지나면 죽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사목이라고 그런다. 생목이라는 것은 해자축 임묘월에 태어난 것을 생목이라 그러고, 사목이라면 미, 신, 유, 술에 태어난 이 부분을 사목이라 그런다. 이미 죽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나무는 이때는 경금이 있기를 요구를 해서 이 경금으로 간목을 잘라서 대들보를 써야 되는데, 이때 경금이 날이 잘 드는 그 토끼, 단 한순간에 탁 쳐서 아픔 없이 갖다 이렇게 끊어낼 수 있는, 날이 잘 드는 그러한 경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화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정화가 필요하고 경금과 정화가 있으면 여기에 한 글자 임수가 있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이 경금을 이 임수 맑은 물에 씻혀가면서 이 정화로 연단하는, 즉 이런 거 보셨었죠? 그 어디 시골의 농기구 센터 같은데 그런 데 가면은 풍물을 갖다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불에다가 연을 갖다 요 무쇠를 갖다 식혀가지고 이임수 물에다가 담금질을 꼭 시켜줘. 그러니까 찬물로 식혔다가 다시 경금을 불로 재련했다가 망치로 내려쳐 가지고 갖다 이렇게 해내죠, 이게. 그래서 이때는 이 개수는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요. 이때 개수가 있으면 오히려 이 경금이 녹슬어 버린다. 그리고 이 개수가 정화 불을 꺼버리기 때문에 무의도식자가 돼버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경이 있다면 사주에서 오는 운에서도 개수 줄어버리면 갖다가 패망해버린다, 자칫하면. 근데 임수가 들어오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요, 이게. 왜냐면은 살인상생을 이끌어주고 정화와 임수가 사이좋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간목이 신약하다 할지라도 개수운이 들어오는 것과 임수운이 들어오는 것은 사주 구조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신약해서 수기를 찾는다 할지라도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각각 들어온 글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확연하게 달라진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간목이 진취적인 기상이 강해서 이상이 높고 뜻이 크다. 그러나 고집이 강해서 어지간해서는 꺾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굽히지 않으므로 집에서는 폭군의 기질이 있지만 밖에서는 호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다. 보수 기질이 있어서 매사에 추진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장점이 있으나 타인에게 간섭받거나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며 남의 말을 무시하는 특징도 강한 편이다. 또한 지도자가 되지 못하거나 1등을 못하면 삐딱하게 나가거나 실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많다.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며 앞장서는 것은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내세우거나 나서기를 좋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경쟁자가 생기는 수가 많으니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주 구조가 조화를 이루면 두둑한 배짱과 박력이 있어서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인정을 베풀며 박학다식하며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문장력과 언변이 뛰어나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장력 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수기를 시신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경우가 문장력이 되고, 언변이 뛰어나다 하는 그것은 아름다운 정화나 아름다운 병화가 있거나 또는 사나 오가 한 글자가 희신이 되어서 이것을 사용하게 됐을 때 이때는 언변이 상당히 좋은 그러한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좋겠다 그래요. 그러나 편중된 경우에는 매사에 인색하거나 우둔한 짓을 많이 하며 쓸데없는 군중 심리에 휩쓸리거나 강한 큰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듣는 수가 있다. 질병으로는 풍질이나 두통, 신경통, 근육통, 신경성 질환이나 간에 관련된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간목일간 여성들은 활동력과 생활력이 강한 편이다. 그래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만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일을 해서 살고자 하며
또한 자식들까지도 키워내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로 이렇게 해서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하는 일이 어설프고 못마땅해 보이며 사회생활에서도 강한 기질로 집안 살림은 물론 가권을 쥐고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 고달픈 경우가 많은데 스스로 남편을 무능하게 만든 결과이다. 특히 겨울에 태어나 간목일간 여성은 남편을 밀어내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평범한 명식에서는 부부 이별이나 사별하는 일이 많다. 오늘은 고급편 상권 14페이지까지 간목론을 했고, 내일은 자월 간목부터 강의를 해 나가시자고요.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